그냥 잘 읽으면 어렵진 않지만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또 새로운 지문 하나 또 풀어보자. 몇 쪽이에요? 62쪽. 똑똑. 62쪽 정리로. 52쪽. 어머. 52쪽. 그냥. 네, 이거 볼게요. 자,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성찰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때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데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은 자아를 실현하고 각자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 이게 1문단에 말하고픈 바겠지.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의미를 가진다. 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삶을 자아실현의 활동으로 볼 때 자아실현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죠. 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가치관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성이다. 자아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가치관이란 가치의 올바른 위계 질서를 말하며 독립성이란 인격의 주체적 독립성을 말한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정의의 방법으로 가치관과 독립성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관은 가치의 올바른 위계 질서. 독립성이란 인격의 주체적 독립성. 첫 번째로는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그치? 가치에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있다. 물질적 가치는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고 정신적 가치는 인간의 실존을 확보해주는 토대가 된다. 가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인간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필요로 하지만 그 두 가치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할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와 문화가 건전하게 번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아까 가치관이라는 건 가치의 올바른 위계 질서였죠. 위계 질서는 어휘 문제에서 우리가 봤듯이 올바른 순서 또는 위계, 즉 차등되는 어떤 가치의 차이지.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위계 질서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위계 질서겠다. 그러지 못하고 질서가 거꾸로 될 때 개인의 삶은 불행해지고 사회 문화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결국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에 너무 앞서게 된다면 타락과 부패가 발생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겠지? 이 지문에서는. 그러면 가치의 올바른 위계 질서란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정신적 가치가 상위를 차지하고 물질적 가치가 그 밑에 속하는 질서이다. 이와 반대로 물질적 가치가 상위를 차지하고 정신적 가치가 망각되거나 무시되어 버리고 말 때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삶을 지배하고 그 결과 타락과 부패가 실존적 삶과 사회를 위협하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바로 이 같은 가치 전도이며 가치가 뒤바뀐 현상이죠. 그로 인해 초래된 과소비 및 타락과 부패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 학교, 정부 등 전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글쓴이가 3문단과 4문단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위계 질서가 중요한데 올바른 사회는 뭐가 위에 있는 사회? 정신적 가치가 상위에 있는 사회고 그게
전도되었을 때, 바뀌었을 때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나타나서 부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까지가 가치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한 우리 사회는 독립성의 결여,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의 부재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독립성은 결국 주체성이랑 똑같은 말이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그 분위기에 순응하기만 할 뿐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필 뿐 자신에게는 충실하지 못하다. 실제로 우리 다 그렇지? 눈치 보기 급급하죠. 쌤도 그런 것 같아. 자, 자극에 반응하는 자아만이 있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자아는 없다. 우리가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자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각적인은 요즘 말로 하면은 메타인지예요. 자, 메타인지라서 본인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병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이 이 책에 실린 이유는 쌤 어휘라고 생각해.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오지? 병폐, 다른 말로 하면 어휘 학습에서 했었던 폐해라는 단어랑 똑같죠? 또 뜻을 잘 모르겠는 단어가 있나요? 쭉 봤을 때. 없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립성이 결여되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기 어렵죠? 1번 정답 바로 나왔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자,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치의 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가치의 전도 현상이 현대 사회의 문제인 건 맞아. 근데 현대 사회에서 시작되었어? 아닐걸? 그런 말은 없었어요. 우리 늘 옳고 그른 거를 OX로 구분을 하잖아. 근데 옳고 그른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주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 얘는 OX로 따졌을 때는 X에 포함되겠지. 요거까지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어려운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 시험이 꼬아서 낼 때 없는 듯 있는 듯한 문장을 선지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자. 자, 소크라테스는 성찰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성찰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게 소크라테스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성찰만을 강조했죠. 자아 실현 얘기는 안 했어요. 성찰하지 말 거면 살지도 마라고 했어. 4번 자신의 신념을 쫓는 삶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이런 말 없었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글쓴이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았겠지? 자, 2번 윗글에 쓴 의도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인데 개인과 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살펴서 양자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할지죠. 좀 다르지. 모범적인 사례가 안 나왔어요. 우리 사회가 장차 직면할 문제 상황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문제 상황이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다른 말로는 병폐였죠. 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맞는 말이지. 잘못 알려진 통념이라는 건 상식이 잘못 알려졌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는 없었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고등학교 때 문과로 이제 문과 쪽으로 사회 탐구 과목을 들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국어에도 많이 나올 거야. 한 2번 이상은 더 만날 거야.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인간에게는 2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생존적 욕구요. 다른 하나는 초생존적 욕구이다. 생존적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등이 속하고 초생존적 욕구에는 심미적 욕구와 사랑, 자유, 창조에 대한 욕구 등이 속한다. 우리 아까 가치를 2가지로 나눴었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나눴는데 생존적 욕구는 물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 초생존적 욕구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 2개를 동일선상에 놓아볼 수 있겠다. 프롬에 따르면 생존적 욕구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아실현, 실존이 가능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간의 실존을 위해서는 초생존적 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1번 생존적 욕구는 물질적 가치와 초생존적 욕구는 정신적 가치와 연결되죠. 개인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적보다 초생존적을 우선시해야 된다? 아니지. 독립성 유지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 자아를 실현하는 실존적 삶을 영위하려면 초생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생존적 욕구를 추구하는 데만 전념하다 보면 사회 전체도 불행에 빠진다. 맞지? 아까 말했던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죠. 초생존적 욕구를 생존적 욕구의 상위에 두는 가치관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자아실현이 어려워진다. 맞는 말이죠. 윗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인간에게 필요한 2 가치인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꾸로 된 상황을 4글자로 가치? 전도라고 했지. 전도라는 말을 앞으로 종종 마주칠 거예요. 과학 시간에 쓰이는 전도는 온도가 전달되는 현상이지. 근데 이런 지문에서 전도를 만나면 뭔가 뒤바뀐 주객 전도라는 말 들어봤죠? 한자 성어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 현상을 전도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읽으니까 어려운 지문 아니지. 근데 조금 쌤이 매겨보니까 어려워했던 부분이 선지였던 것 같아.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선지에 나올 때.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비슷하게 62쪽을 풀어보자. 아직 안 풀었지? 62쪽? 응. 볼게. 답은 일단 객관식만 551입니다. 볼까? 아까 지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2 사람을 다른 표시를 해주고 결국 노직과 롤스를 비교 대조해야겠죠. 우리가 밑에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과제는 비교 대조일 거야.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결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롤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노직은 이렇게 생각하고 롤스는 이렇게 생각하고를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직은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와 사회적 빈부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제도나 누진세와 같은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자,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와 사회적 빈부격차는 당연하다. 따라서 복지제도와 누진세 등과 같은 똑같은 말이지 반대하죠. 자발적인 기부는 인정한다는 거야. 빌 게이츠가 어제 기사가 떴더라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빌 게이츠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건 안 되는 거야. 로직 입장에서는. 자,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직과의 차이죠. 로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모든 자유가 보장돼야 돼. 근데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줘야 돼. 뭔가 이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 자, 첫 번째 조건은 사회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이겠죠. 혹은 제도, 체제일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지.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따라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출생, 신체 지위 등에는 우연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날지, 내가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혹은 내가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날지 그렇지 않을지, 근데 내가 알 수 없지. 선택하거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연에 의해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 쌤이. 롤스가 말하는 것 중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거를 곧 만나게 될 지문일 것 같아서 쌤이 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내가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얼마나 부자인 채로 태어날지, 혹은 어떤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달지 그렇지 않을지 몰라. 그걸 무지의 베일, 즉 아무것도 모르는 눈을 가린 상태라고 생각하고, 누진세나 복지 제도를 할까 말까를 선택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를 하자라고 선택할 거란 말이야. 내가 약하게 태어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거야. 착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조건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일지라도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그치? 아까 말했던 거랑 연결되죠. 자발적 기부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도 동의하고 있어요. 자발적 기부도 동의하고 사회적 재분배도 동의하고. 자, 노직과 롤스는 이윤 추구나 자유 경쟁 등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공통점. 그러나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반면에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한편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과정도 중시하며 자연적 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주장은 평등의 이념을 확장시켜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에서
롤스의 주장을 좀 더 강화해주고 있지. 로직보다도. 1번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상반된 견해에 대한 절충적 대안일까요? 비교를 하고 중간에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라 볼 수 있고, 두 견해가 서로 인과관계에 있음을 논증했나요? 노직이 원인이고 롤스가 원인이고 노직이 결과 아니지.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 아니었죠. 새로운 문제 안 등장했어요.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 아니지. 예를 들어서 앞에 자유를 논한 다른 사람이 있고 노직이랑 롤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하나의 논점에 대한 어떤 논점, 자유에 대한 논점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지. 2번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롤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된다면 소수의 불행은 정당한 것이 되고 다수의 불행이 나타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벤담은 거린과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에서 거린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그치? 거리는 거지란 뜻이에요, 노숙자. 롤스 입장에서 비판하래. 거리는 소수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겠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가야겠지. 그렇다면 답은 5번이에요. 거린이 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치? 태어날 때부터 대다수 사람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거린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 그렇다면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할 거야. 3번 윗글의 노직 롤스가 보기에 신문 기사를 읽은 후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구선수 땡땡땡은 1승을 올릴 때마다 100만원씩 난치병 치료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건 자율적인 기부죠. 둘 다 동의하죠. 둘 다 동의해. 2000땡땡년에는 다승왕 상급으로 받은 1천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몇 년에 걸쳐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성하여 치료재단에 기부했다. 그에 감동받은 팬들은 정부의 세금으로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는 복지법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자율적인 기부지. 근데 복지법을 제정한다. 강제적으로 기부하게 한다라는 건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만 동의해? 롤스만 동의해. 노직은 기부하는 행동 자체를 반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2번 읽어봅시다. 복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노직은 반대하겠지. 롤스는 복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롤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한 땡땡땡 선수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판단하겠지. 자율적인 기부에 동의했으니까. 노직 롤스는 모두 땡땡땡 선수가 상금왕을 받은 것은 자유경쟁을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인정하겠지. 내가 선천적으로 야구 선수에 엄청 특화된 몸이든 아니든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긴 거니까. 기업과 같은 입장을 보인 이유. 기업은 어떤 문장이냐면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 시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였어. 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앞뒤로 개인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함으로써 개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겠지.
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수능을 칠 때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더라고. 약간 충격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풀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 더 풀어봅시다. (64쪽) 하고 숙제를 적게 내줄게. 네. 응. 64쪽 풀어볼게요.